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 기반 개인화 학습이 어떻게 학습 결과를 개선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학습자가 한 교실, 한 강의실에 모여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속도로 배웠다면, 이제는 사람마다 이해 수준이나 학습 속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적응형 어댑티브 방식으로 학습을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먼저 개인화된 학습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학습자들 사이에는 이미 익숙한 내용을 빠르게 통과하고 아직 취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전체적인 학습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숙달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전문 교사가 일일로 학생 상황을 관찰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최적 모델을 무한정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보조 학습이 등장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도 사람처럼 센스 있게 맞춤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대규모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 부분 개별 지도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걸까요? 개인화 학습은 학습자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떤 문제에서는 자꾸 어떤 실수를 하는지, 혹은 이미 익숙한 영역은 순식간에 해결하는지 등을 기록해 두면, 시스템은 이 정보를 분석해서 이 학생은 수학 중에서도 분수 영역에 약점을 보이는군, 분수 관련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기에 내장된 센서나, 예를 들어 카메라나 마이크, 생체 신호 센서 등으로 학습자의 집중도나 스트레스 상태를 추론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미래형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생체 센서는 아직 제한된 분야에서만 쓰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점점 넓은 영역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습자가 지금 어느 정도 숙달도를 갖췄는지, 또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AI 기법이 쓰이는데, 초반에 데이터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초기 설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거나 기존의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활용하면 기계 학습 머신 러닝 기법으로 더욱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추정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라서, 때로는 인간 교사나 학습자 본인이 시스템에 "아니, 지금 내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닌데?"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적응을 실행해야 개인화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적응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시 마이크로, 아주 세부적인 문제 풀이 단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힌트 줄지, 몇 개의 힌트를 사용할지, 또는 반복 연습을 더 시킬지 아니면 넘어갈지 등을 즉각 결정하는 수준입니다. 거시, 마크로, 학습 커리큘럼 전반에서 어떤 순서로 과목 혹은 학습 블록을 배치할지, 이미 배운 단원을 스킵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 여러 학습 시스템이나 코스를 넘나드는 차원입니다. 예컨대 이 학생에게 수학 튜터링 앱보다 과학 시뮬레이션 앱이 더 우선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라든가, 조금 더 실습 위주 과정을 추천할까 같은 더 큰 그림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메타 적응은 학습자에게 이 시스템, 다음 시스템 형태로 학습 경로를 이어주는 일종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 관점이므로 미래의 학습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화 학습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당연히 기술적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면, 혹은 군함처럼 해상 인터넷이 제한적인 곳, 데이터 스트리밍 기반 적응 학습이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학습 기록을 로컬 기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연결됐을 때 한꺼번에 업로드하도록 설계해야 하죠. 또 머신러닝 시스템이 데이터를 학습해 발전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학습자가 꾸준히 쓰면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알고리즘이 똑똑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초기 버전에서 얻는 개인화 효과가 낮아서 실망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당신은 분수를 이해 못하고 있으니 여기 문제 10개를 더 풀어야 해" 라고 말했을 때, 학습자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납득하지 못하면 수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근 5개 문제에서 분수 계산 과정에 공통된 오류가 발견됐다라든지, 정답률이 60% 이하라서 다음 단계를 제시하기 이르다처럼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의사 결정자, 관리자나 트레이너, 교장,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도 AI 모델이 제시하는 추천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개인화라고 홍보해도 막상 잘못된 데이터 혹은 단순히 학습자 수준을 대충 추정하는 식으로 엉터리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해서 제어군과 비교 연구, 일반 교재만 쓰는 클래스 vs 개인화 시스템 쓰는 클래스를 해본다거나 혹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도 개인화를 켠 그룹과 끈 그룹을 비교해 본다거나 하는 식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비용 대비 가치 ROI 측면에서도 개발 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도입해서 몇 년 안에 학습 효율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인력 재교육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개인화된 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각자가 놓친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워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며 때로는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 데이터 연동 문제,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리고 모든 걸 기계에게 맡겨도 좋은가 하는 윤리적, 교육적 이슈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학습이 교육계, 기업, 연수, 공공기관, 훈련군사 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미래 학습 생태계에서 단순히 한 시스템 내에서만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 학습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적응형 개인화는 지금까지 인력 한계 때문에 불가능했던 1:1 맞춤 교육을 대규모로 구현하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 개인화가 교사나 트레이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트레이너가 더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요.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혁신할 것이며 우리가 학습을 보는 관점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개인화된 학습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풍부한 시야를 제공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